어떻겠지? 자. 일단은 우리 요거 같이 좀 봅시다. 왜냐면은 뭐 무한정 여러분들이 볼기로 시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앞에서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1번부터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죠? 주관 테스트 1번인데 1번부터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지? 자, 하나씩 좀 보면 자, 기억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래요. 뭐라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닌 유리수. 근데 여러분들 유리수가 뭐야? 0. 0이면 유리수? 유리수. 그지? 뭐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정확히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거니까 우리는 일단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수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서. 네. 뭐 3분의 1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2분의 11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마이너스 뭐 5분의 3도 좋고 뭐든 좋아요. 어쨌든 머릿속에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중에서라는 건 얘네들 중에서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닌 게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중에서. 없지 않아요? 그쵸, 당연히 없죠. 무한소수가 아닌 이상. 그지. 결국은 뭐야? 분모가 만약에 기하분 상태에서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바꿔보면 무조건 순환소수고. 유한소수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분모에 2랑 5 말고 다른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도 무조건 뭘 거니까? 순환소수일 거니까. 그럼 무조건 이런 분수들 중에서는 얘들을 소수로 바꿔보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일 수밖에 없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분모에 2나 5 이외에 소인수가 있는 기하분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의 분류가 어떻게 돼? 소수는 뭐랑 뭐로 나뉘지? 무한소수, 유한소수. 그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무한소수를 나뉘고 여기 무한소수 안에가 순환하는 친구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순환소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분모에 2나 5 외에 소인수가 있는 기하분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소수로 바꾸면 무조건 순환소수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한소수인 게 맞죠. 그죠? 이해돼? 네. 그러면은. 맞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분수인데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애가 있어. 네. 그럼 얘는 소수로 바꿔오면 끝이 없이 뭐 숫자가 나올 거니 이 말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디귿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A분의 B. 근데 A, B는 정수고요. B는 0이 아니래요. 그럼 0이 아닌 정수는 정수니까 얘는 유리수꼴, 그죠? 분수꼴인 건데. 자, 요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없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왜? 유리수 안에는 그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밖에 없는데 무한소수 어차피 유리수가 아니고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고, 그지? 순환소수랑 그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랑 그다음에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맞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도 디귿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유리수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유리수의 정의랑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유리수의 정의가 뭔데?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거 열심히 우리가 공식처럼 연습하고 했던 건데, 그지? 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하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진다 그랬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주체가 뭡니까? 일단은 분수예요, 분수. 그러니까 분수가 나온 거야, 분수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대. 그러면 무조건 순환소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응?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자, 봐봐, 다시. 자, B분의 A 어떤 분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네. 미음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야? 기하 분수인데 얘가 유한소수는 아니래. 네. 그럼 무조건 순환소수겠냐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순환수수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순환소수죠. 그러니까 미음도 맞는 얘기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기하 거다. 분수는 얘기했으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네. 모든 기하 분수는 다 순환수수예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아, 그쵸.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원본은 제가 걷어갈 거니까 거기에는 따로 고치거나 하지 마시고 시험 사건 현장 훼손 금지. 네. 그래서 하지 마시고 네, 새우 거 드렸으니까 거기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5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안에 195번째 자리 숫자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거 일단은 뭐로 바꿔봐야 되겠어? 이제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순환소수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 바꿔보셨어요, 혹시? 네. 뭐 나오나요? 0.127 0.127 그지 27 이렇게 하는 거지? 7 맞아 0.1하고 27 27 27 이렇게 끝없이 반복됐죠. 그러면 얘는 잘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짝수 번째는 어때? 무조건 2가 나올 거고요. 홀수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치? 첫 번째만 1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7이겠다. 그치? 그럼 지금은 195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7 그죠? 7이죠. 그죠? 저는 나누기를 해버렸어요. 무슨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두 분수 뭐랑 뭐 사이? 3분의 1과 8분의 5 사이 분수 중에서 분모가 24고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나타낼 수 없는 모든 분수의 합은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주체는 분수입니다. 그죠? 분수. 분수인데 뭐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소수라는 거야? 당연히 순환소수라는 뜻이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럼 여기다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어때? 3분의 1과 5 사이, 8분의 5 사이래요. 근데 얘들 딱 보니까 통분해 보면 뭐로 통분해 볼 수 있겠어? 그지? 그러면 24분의 8과 24분의 15 사이 있는 녀석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순환소수가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럼 순환소수가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 24분의 9부터 24분의 10 그다음에 24분의 11 24분의 12 24분의 13 24분의 14 이렇게 6개 있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분자가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2나 5로 이루어져. 2나 5로만 그치? 기하분 상태에서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4는 분모에 뭐 때문에 문제인 거야? 3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가 뭐에 배수면? 3의 3의 배수면 이걸 약분해가지고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어버리겠네. 그지? 그런 친구가 누구 있어요? 9랑 그지? 9랑 12 12 이렇게 둘이 있겠죠. 제외해서 음, 둘이 더 이렇게 4개씩 더하면은 24분의 그치. 48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고 나머지만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순환소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예요. 2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둘 더해보니까 24분의 24. 이렇게 둘 더해보니까 24분의 24. 그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들 더해서 1이고 얘들 더해서 1이니까 합은 2가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네. 8번 선생님 전 8번은 알아버렸어요. 그래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쭉 일단 쭉 하겠습니다. 근데 쭉 하면서 한 번 더 듣는 게 짱이에요. 뭐라고요? 졸린가 봐요, 현수. 그래, 빨리 갔다 와. 근데 걸렸대.
아까 1, 2교시도 졸리다는 친구 있어가지고 서서 들으라고 했거든. 서서 네? 좋은 거보다 낫지. 진짜 배고파. 선생님 만약에 서서도 졸면 어떡해요? 서서도 졸면요? 옆에 쓰러져서 어차피 해야 돼. 그럼 한 다리 들고 서서 달아서. 닭다리로. 힘들겠는데. 저번 반에도 조는 애들 진짜 많아. 그래서 저는 보통 원래 지금 다 6층에 있는데 졸음껌 이런 거 사두거든요. 번쩍 졸음껌. 졸음껌 대량으로 보통 사놔요. 지금 다 6층에 있어요. 6층 제 강의실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도 먹을래요. 좋아요. 너무 졸려요. 세상 마상에. 그거 먹으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거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네. 네. 보통 먹어본 적 없는 애들은 처음 먹으면 막 그거 하는데. 그 맛을 알아요, 저는. 친구한테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 껌을 안 씹어서. 뭐 일단은 어쨌든 알겠어요. 일단 나중에 오늘은 일단 해보고. 일단 이거 4번도 그렇고 그지? 4번 맞췄나? 4번이 제일 쉬웠어요. 그다음 그 뒤에 거를 좀 써놓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5, 6, 7, 8번이 제일 어려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분수 30분의 11과 308분의 7의 어떤 자연수 n을 곱하면 모두 뭐가 된대? 유한소수가 된대.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지금? 30분의 11에다가도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308분의 7에다가도 n을 곱했을 때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곱했을 때 분모에는 기하분 상태에서 2 또는 5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자, 30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3 곱하기 5란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얘는 분모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3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 그렇다라는 건 n은 일단 3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n은 그지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08 소인수분해 그지 308 소인수분해 보면 얼마 나와?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1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 7과 11인데 문제 보니까 분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7이 있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나눠주고 나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왼쪽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지? 11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n은 뭐의 배수? 11의 배수구나. 그러면 결국 n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의 배수니까 뭐라고? 33. 그지? 3과 10의 공배수니까 33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그런 녀석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3과 11의 최소 공배수겠구나, 그지? 그럼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 33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까요? Number 5. 자, 5번. 자, 5번은 여러분들이 그저 갖가지로 틀리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5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분의 7, 그 다음에 11분의 7, 쭉해서 어디까지? 100분의 7까지의 분수 중에서 얘들을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인 것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거 순환소수인 거는 결국 무슨 뜻이야? 분모에 2랑 5 말고 다른 녀석들이 있다는 뜻인 건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순환소수인 걸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가 되는 거? 유한소수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찾은 다음에 전체 계수에서 빼는 방향으로 진행했단 말이지, 맞지, 그죠? 요거 보니까 갖가지 이유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조건에 맞게 구했는데 전체를 100개라고 생각해서 뺀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찾아가지고 뺀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갖다 틀리셨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풀 때 또 이 집중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 그죠? 내가 좀 들었을 때 아는 내용이랑
직접 적용해서 푸는 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는 건 도대체 몇 개겠느냐?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일단은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세보면 해볼까? 유한소수가 되려야 돼. 얘를. 일단은 분자에 7이 분모에 7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지. 또. 그냥 2나 5나 2. 그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일단 저는 2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5로 이루어져 있는 거,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먼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그럼 2의 거듭제곱이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명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럼 하지만, 맞아.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2, 그 다음에 4, 8, 16 이렇게 그냥 2부터 쓰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32, 64까지 쓰면 되겠다. 맞지? 그지? 네. 그 뒤엔 128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5의 거듭제곱도 일단은 5도 25. 쓸게요. 네, 25. 끝! 네, 이거 끝이네. 그죠? 왜 이렇게 썼냐면 나중에 지울 거고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을 곱할 때는 이것들을 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5를 하나씩 나열해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10, 10, 20, 20, 40, 40, 80, 80, 그 다음은 뭐, 그치, 160 필요 없고, 그치, 50. 여기는 50, 네. 100까지. 이러면 뭐야? 이제 2랑 5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까지는 괜찮아요. 분자가 지금 뭐니까? 7. 그치, 7이니까 7 한 개까지는 괜찮아. 그치, 이게 7의 배수가 뜻하는 게 아니죠, 그죠? 7 한 개까지는 괜찮은 거야. 뭐해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에서 7 한 개까지 곱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7을 곱해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다가 7을 한번 곱해서 이제 10과 70 사이, 70이래? 100 사이에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7 곱한 건 뭐 있습니까? 14, 14, 그 다음은 28, 28, 26, 56,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은 여기 또 곱해보면 35, 35, 얘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은 70. 70.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끝이네요. 그럼 이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곱하면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탈락, 빼고 얘기하자. 탈락, 탈락. 그럼 이러면은 이제 다 범위 안에 있는 녀석들이다. 자, 이제 개수를 세보는 겁니다. 총 몇 개인가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네요. 자, 그럼 총 몇 개라고? 15개가 뭐라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내가 뭐인 걸 찾은 거지? 그죠? 유한수소가 되는 걸 찾은 거야. 그럼 당연히 전체에서 그걸 빼야 되겠네, 맞지? 그죠?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가 몇 개일까? 얘들 총 몇 개일까? 91개. 그지? 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돼? 1부터 100까지면 100개잖아. 근데 지금 1부터 누구까지가 빠져있어? 9까지. 그죠? 1부터 9까지가 빠졌으니까 100개 중에 9개 빼면 일단은 91개거든요. 그죠? 그럼 91개 중에 몇 개가? 15개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좀 빼요. 맞습니다. 빼보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76. 76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76이다. 오케이.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아하, 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자, 기하분수가 있는데 A 학생과 B 학생이 나왔어요. A 학생은 뭘 잘못 봤대요? 그렇지. 분자를 잘못 봤고. 그 다음에 당연히 B 학생은 분모를 잘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A는 뭐가 나왔냐면 1.18, 그 다음에 B 학생은 0.16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기하 분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요거 그죠? 자, 분자를 잘못 봤다는 건 뭔 제대로 봤다는 거야? 얘는 모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고요. 분모를 잘못 봤다는 건 얘는 뭔 제대로 봤다? 분자 안 제대로 봤다는 거겠죠, 그죠? 사실 요거 유형은 그지 귀찮긴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분모는 당연히 순환하는 거 하나,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니까
9, 0 해주시고 다음 전체 숫자 배열이 1, 8이죠. 맞죠? 그죠? 그럼 거기다 숫자 이제 순하지 않는 거 빼는 거니까 몇 빼면 돼요? 11 빼면 되겠지, 그지? 응. 그럼 해보면 얼마야? 그지? 90분의 107인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 항상 얘가 약분. 그지?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 무슨 얘기 됐습니까? 지금은 약분이 됩니까? 안 돼. 아,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뭐를 분모만 하면 될 거니까 실제 분모는 90이었나 보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다 보겠습니다. 얘는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자 순환하는 거 두 개니까 9, 9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지 16 빼기 0이니까 그냥 바로 16이라 써자. 그럼 얘도 약분이 되나요? 아니요. 아, 안 되네. 그지? 그러면 그대로 이 친구가 되겠다. 그지? 그럼 따라서 원래의 기하 분수는 뭐 90분의 16 약분해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봐야 돼? 45분의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것 네. 제가 지금 거 7번 있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쯤 할게요. 7번. 자, 7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3의 11제곱이 A일 때, 그 다음에 9의 10제곱을 A로 표현해봐라. 네, 한번 볼게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3의 11제곱일 때 9의 10제곱 어떻게 나타낼 건가라는 건데, 요거 보니까 뭐, 물론 저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뭐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좀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분의 뭐 20a라든지 아니면은 뭐 2a-9라든지 등등 이런 거는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걔네들은 그런 걸 감안해도 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어떻게 나왔냐? 자, 9의 20제곱인데 3의 11제곱이 a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얘가 지금 보니까 그지? 3의 20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3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물론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3의 9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3의 9제곱 곱하기 a, 뭐 요거까지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답 쓰셨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요거까지는 정답을 하지 뭐. 네. 그럼 요걸로 정답을 하지 뭐. 네. 만약에 뭐 오케이 좋아. 요거까지 정답을 할게요. 요거까지. 네. 네. 요거까지 정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계속 고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요거까지는 오케이 정답으로 칠게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그러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요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의 10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3의 11제곱이니까 3의 10제곱 곱하기 3이 a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3의 10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의 10제곱.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3분의 1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9분의 a 제곱. a제곱 갖다 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아까 3의 9제곱 곱하기 a까지도 이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저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니?
왜 이러지? 네. 하나는 어려워요. 어떻게 풀었는지 까먹었어요. 8번은 있잖아. 그러니까 뭐 8번은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몇몇 분들은 다 맞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답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할 수는 있는데 몇몇 분들은 다 맞게 해놨어. 그치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그 다음 근데 왜 답은 이렇게 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사람 있어요? 네? 맞는 사람 있어요? 네. 나도 맞았는데. 잘못 쓴 사람이 전부. 네, 잘못 쓴 사람들 몇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4개 숫자 2의 40제곱, 3의 30제곱, 5의 20제곱, 그다음에 7의 10제곱이 있는데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수 어쨌든 일렬로만 잘 나열했으면 다 맞다고 제가 해놨어요. 자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대소 비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소 비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던가 예를 들어서 뭐 4의 몇 제곱이랑 뭐 8의 몇 제곱 이런 것들은 밑을 이거 통일시켜줄 수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지수를 통일시켜주는 건데 지금은 밑을 보니까 2, 3, 5, 7 안 되겠어 그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지수를 맞춰준다는 게 뭘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40, 30, 20, 10 있는데 얘들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그죠? 10이죠, 그죠? 아니, 최대 공약수는 왜요? 우리가 마치 여기서 했던 것처럼 지금 요 40제곱을 우리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개볼 겁니다. 어떻게? 이게 4제곱의 10제곱. 자, 얘는 3의 세제곱의 10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의 제곱의 10제곱. 얘는 7의 10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갖다 쓸 거냐? 결국 그거거든. 자,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에서 A라는 숫자보다 B라는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A랑 B를 N번씩 곱하면 당연히 B의 N제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수라고 한다면 큰 숫자를 많이 곱한 게 당연히 더 클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갖다 보시면은 2의 4제곱은 얼마? 16. 그죠? 그럼 얘는 16을 10번 곱한 거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 얼마? 그죠? 그럼 얘는 27을 10번 곱한 거고 5의 제곱은 25. 그럼 25를 10번 얘는 그냥 7을 10번이네요. 그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25를 10번 곱한 거랑 7을 10번 곱한 거 27을 10번 곱한 거 16을 10번 곱한 거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클 거야 이 말이야. 그치? 당연히 27을 10번 곱한 게 제일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의 30제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누구? 5의 20제곱이 그 다음으로 크겠죠. 그죠? 그 다음은 2의 40제곱이 그 다음에 클 거고요. 7의 10제곱이 제일 작을 거다. 어떤 말인지 대리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 보니까 여기 이거까지 다 해놨더라고. 거의 다 해놓고 나서는 답은 다르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조금 더 꼼꼼히 봤으면은 맞췄겠다.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넣어놓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뭐, 일단 프린트에서 질문, 그지, 몇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프린트에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몇 번 해볼까요, 여러분? 몇 번? 14번. 14번이 제일 빠릅니까? 13번보다 빠르다. 14번. 선생님 잠시만요. 네. 일단 좀 14번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뭐 숙제 냈던 거니까 그지? 그래도 한번 쭉 질문 있는지 한번 받아서 해봐야지 그지? 네. 자 14번이 근데 문제가 뭐니? 대박이다. 뭐야? 나 지금 많이 틀렸네. 내 친구가 이렇게 해놨어. 이게 시가 나올 것 같은데 몰라, 내 친구가 이상하네. 이상해요. 근데 오늘도 시험 보면 안 돼요? 선생님 주간 테스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죠. 네. 주간 테스트 오늘도 보면 안 돼요? 오늘요? 네. 오늘은 뭐 굳이?
맨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시험 좋아? 아니요, 다음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요? 네? 그 진도 쫓겨나 가잖아요. 러닝에서라면 조금 시험 많이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요.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지? A에다가 이걸 나누고, 그럼 그게 결 B가 되고, B에다가 다시 이 친구를 곱하면 C가 되고, C에서 이 친구를 또 곱하면 1이 된다고 되어 있네, 맞지? 그죠? 그럼 그랬을 때 A, B, C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산 결과가 오른쪽으로 나온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지금 C에다가,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보면, 여기 지금 결과가 뭐냐? C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10x y 6제곱분의 9라는 녀석을 곱하면 1이 됐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C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양변에다가 누구를? 곱한 친구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번 C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따라서 C는 1에다가 뭐를? 얘를 나누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수를 역수로 바꿔서 바꾸면 끝일 거니까 C는 그냥 바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뭐분의 9분의 10x y 6제곱 그냥 뒤집어주면 얘가 그냥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으로 나머지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만큼의 얘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친구는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B에다가 뭐를? B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제곱을 곱하면 C가 된다라는 건데 C를 우리가 방금 구해놨습니다. 뭐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0xy 6제곱이니까. 그럼 거꾸로 곱하기 3.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곱한 게 이 녀석이니까 당연히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럼 B라는 친구는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냐? 바로 마이너스 9분의 10xy 6제곱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제곱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은 거는 쪽부터 한번 해볼까? 얘 제곱해주면? 9분의 y제곱. 그치? 얘가 맞아. 9분의 1 y 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치? 네,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게. y제곱 분의 9. 맞아.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9분의 10 x y 6제곱 그다음 곱하기 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집어주면 y 제곱분의 9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 마저 한번 해보면 자 어차피 여기 상수는 요거들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y만 갖다가 좀 정리를 해주면 뭐겠구나?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0 x y 4제곱. y 4제곱. 그럼 너가 b가 되는 거야. 마지막 저기 a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없네, 그치? 자리가 없어. 오. 자, 그럼 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 x 제곱을 해주는 게 b가 되는 건데 b가 마이너스 10 x y 4제곱인 걸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대로 우리가 갖다가 마저 해보면 이번엔 뭐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럼 a는 얘에다가 이걸 나눈 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0 x y 4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x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x 세제곱 y 4제곱. 그치? 그러면 4 x 세제곱 y 4제곱 신기했어. 이렇게 갖다가 되겠다, 맞지? 네. 끄떡끄떡. 자, 그러면 A, B, C가 지금 거꾸로 C, B, A 순서대로 제가 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 나누기 C는 여기다 볼까요? A 곱하기 B 나누기 C는 자, A가 지금 4 X 세제곱 Y 4제곱이었고요.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0 x y 예제곱이고요. 다음 나누기 c인데 c가 이 친구네 맞지 그죠? 그러면 나누기 c니까 그냥 곱하기로 바로 바꿔버립시다. 10분의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0 x y 6제곱분의 9라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계산하면요 36x 세제곱 y 제곱으로 2번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마이너스 10 없애주지 9랑 4 곱해가지고 36 그다음에 x는 여기 x 세제곱 여기 x에다가 여기 분모 x 있어. 빼니까 그냥 X 그치? 세제곱. x 세제곱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y y 1제곱 y 1제곱 y 그렇죠. y 제곱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다. 사실 뭐 그지? 뭐 난이도보다도 좀 귀찮았죠, 그죠?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갈색 분필은 어떤 색깔이에요? 보이는 색깔이야. 보고 계신 색깔이. 오 겁나 신기해. 선생님 드르륵 해주실 수 있어요? 드르륵. 아니요, 저는 그걸 못해요. 할 수 있는 뭐 묘기. 되게 무기 없어요? 그와 이렇게 쓱 완벽하게 원. 슈츠에서 나오는 거 할 수 해주세요. 있어요? 원. 저렇게 원을 두고 하진 않는데. 마술쇼 보여주세요. 마술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묘기 부리라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컨 비대기로 바꿔주세요. 쉬는 시간에 비판에 비대기로 바꿔주세요. 아, 이걸로? 그림. 저희가 그렇게 지울게요. 많이 네, 지울게요. 막 그렇게 막 제가 이상한 애들 아니라서 이상한 애들 되게 너 그렇게 말하니까 뒷받침이 이상해 보이잖아. 조금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고민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7, 8을 12분의 1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7, 8에 마이너스 5분의 2x 제곱은 마이너스 10ay 제곱일 때 x의 값이 4고 y의 값이 3의 식의 대입을 할 만큼의 넓이의 만큼 쓰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 종이로 한번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해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고요. 자,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또 질문할 게 있습니까? 22번. 아 22분 겁나 애 먹었던 거다. 네. 22번 뭐길래? 22번, 22번 나왔어. 맞기는 했는데 현수죠. 야 현수야 저것도 왜 부러져 있냐? 너 여기 이거 부러뜨렸잖아. 아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문제 많게 썼죠, 그죠? 네. 혹시나 잘못 썼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 오 자, 이렇게 갔다 보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요게 우리가 다항식과 이제 다항식 계산에 대한 것들인데, 요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크게 지금 이게 몇 덩어리로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덩어리. 뭐 사실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봐주셔야 돼요. 크게 두 덩어리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한 덩어리와 빼기 요 큰 덩어리로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쭈루루루 어디서 끊기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큰 덩어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면 자꾸 계산 실수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살짝 한두 발짝 멀리에서 얘가 커다랗게 요 왼쪽 큰 덩어리랑 오른쪽 큰 덩어리를 계산한다는 걸 빼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지금 보니까 어때? 왼쪽에는 얘로 나누는 거죠, 그죠?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A를 B에만 곱합니까, 우리? A 곱하기 응. B 그지? 더하기 A 곱하기 C. 그지?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A를 B에도 곱하고 C에도 곱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분배 법칙. 그치? 이렇게 갖다가 되는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과정이 거꾸로도 돼야 될 거고, 맞지? 그지?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누기도 역시나 똑같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자, B 플러스 C에다가 A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a분의 1. 어쨌든 a분의 1 곱하는 걸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분배 법칙에 의해서 a분의 1이 누구한테도 곱해지고 b한테도 곱해지고 당연히 c한테도 곱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눗셈을 생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분의 b 플러스 c 꼴로 만들어도 이것도 나누기를 생략한 거잖아. 맞지? 그치? 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나눗셈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약분을 할 때는 어떻게 B한테도 적용해야 되고 당연히 C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그죠? 근데 저번에도 그죠? 저번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하셨잖아. A제곱 뭐 플러스 1분의 A 세제곱에서 얘들이 약분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비슷하게 질문해주셨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게 완벽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얘랑 약분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란 말이지. 거꾸로 만약에 A제곱분의 A 세제곱 플러스 1꼴이라고 하더라도 A제곱이 누구한테도 A 세제곱과도 약분돼야 되지만 1과도 약분되는 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지금도 어쨌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꼴로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인데 우리가 갖다 걸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4ab가 여기에도 나눠야 되고 얘한테도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분수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B. 그지? 그러면은 이제 얘를 나눠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그지? A는 하나 없어지고 B도 하나 없어지니까 B 이렇게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역시나 둘 해보면은 1이랑 나누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A가 나오겠네요. 이거 이해가 되니? 네. 좋아. 그럼 이게 커다랗게 왼쪽 덩어리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덩어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세 개에 대해서 2A를 나눠주는 거니까 2A가 당연히 너한테도 적용돼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죠?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자 2분의 3B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나눠보면 어떻게 돼? 6 나누기니까 3AB가 하나 있겠다. 마이 플러스 선생님 그냥 한 번에 아니다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7B. 7B가 되겠죠. 이게 지금 뒤에 덩어리고 이걸 빼주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그래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지금 이거 맞게 썼니 내가? 네 맞아요. 여기도 3AB 여기 7AB 맞아? 네. 네. 그래?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구나. 그럼 요거 동량이네, 그죠? 동량이 계산하고 갖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면 결국 얼마가 되느냐? 일단은 마이너스 4분의 1 A랑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3B 마이너스 4분의 1 A 마이너스 3AB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그치? 마이너스 2B니까 플러스 2B가 돼서 플러스 2분의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가 되나 보다. 그치? 그럼 그 다음은 뭐 대입해야 되겠다. 그죠? 알아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주면 4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는 A랑 B 곱해주면은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9분의 8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우 계산하면 3분의 4요. 3분의 4야? 5번.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거 또 질문할 게 있나요 혹시? 없습니까? 네 1%. 그래요? 선생님 네. 구했어요. 뭐라고? 구했어요. 1.02546 제곱미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큼인데? 이거요? 제곱미터래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면 가로세로 1m. 네, 그 정도 쓸 수 있어요. 써도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요거 오다까지 됐고 그럼 1분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닥터제이는 언제 나가요? 닥터제이? 오늘 아직 뭐 숙제 나간 적도 없잖아. 닥터제이 오늘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하면 안 돼. 숙제? 내가 안 돼요. 상황 보고 아직 뭐 안 가졌어.
가져왔는데도 아니 이 더러운 걸 그러니까 지금 닥터중이 안 가져오면 안 처음으로 오고 있어요. 가져놔. 너무 신나. 차라리 일품보다 이게 더 나아. 네. 아 차라리 이거 말고 그리고 그거 보통 하지 말고 어차피 감자튀김 숙제를 낼 거야, 숙제를. 그러니까 걔를 한다라기보다. 숙제를 낼 거야. 이거는 그냥 개념서예요. 그거는. 선생님 유형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그치? 생각해보면 화목반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화목반? 네. 화목반 내가 담당하는 건? 네, 아 그래? 친구가 같은 강의실에 있어요. 그래? 네, 어느 강의실? 803호랬어요, 저랑. 화목에서 아. 803호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제가 아니. 화목이 803호가 아닌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쉽게도 아닌가 보다, 그지? 친구가 803호 했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 쪽은 우리 뭐 오답할 게 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2번 정도 하면 되나? 오, 12번보다 앞에 있니? 혹시? 23초에 12번보다? 아, 저 막히는데 식이 없어가지고 9번. 9번? 그래. 그럼 9번하고 12번 하면 될까, 그러면? 그럼 9번, 12번 한번 해볼게요. 자, 9번, 12번, 9번. 3. 9번 해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9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3y는 4x 2y 플러스 7일 때. 지금 요거 나온 게 조건인 거예요, 그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뭐를? 자, 3x 2y 마이너스 9를 뭐에 대한 x의 식으로 나타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x 플러스 b일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는 꽤나 좀 친절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몇 년 전,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코로나 전에, 코로나도 더 전에, 그러면 그때 같은 몇 경우 년이에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세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거에 네 그때는 요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x로 표현해라, y로 표현해라 이런 게 꼭 시험들은 잘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이걸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용어들이 간접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거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 자체, 말 자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지. 자, 무슨 뜻이냐? 지금은 어쨌든 얘를 만족할 때 누구를, 주어가 누굽니까? 이 친구를 뭐로 만들래요?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3x-2y-9잖아.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 대한 식인데? 그걸 알아야죠, 그죠? 지금은 누구에 대한 식이야, 얘가? X랑 Y. 그죠? x랑 y에 대한 식이에요. 왜? x랑 y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얘를 x의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물론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선 표현이다 보니까 얘가 표현하면 ax 더하기 b가 된다고 써줬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참 나올 때는 당연하게도 이런 말을 안 써줍니다. 안 써주고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쨌든 x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얘는 x랑 y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식이라는 건 문자가 x만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y와 x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y를 그냥 내가 이걸 쓱 지워버리면 당연히 안 되죠, 맞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y를 소거시키는데 y랑 도대체 y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걸 이용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하는 게 누구야? 바로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y를 소거해야 돼요. 소거. 그러니까 지운다는 뜻입니다. 없애야 된다는 뜻이고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와 아쉽다. 뭐야 벌써 치네? 그래, 그럼 쉬었다가 얘기해 봅시다. 야, 내가 지금 불쌍하지 않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죠? 아까 끝내기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y를 소거시켜야 되고 그러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을 한번 보면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좀 갖다가 좀 없애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y를 이렇게 이항하고요. 그 다음에 4x랑 플러스 7을 이항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3y가 이항되면 당연히 뭐 플러스 3y가 될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플러스 3y랑 그 다음 마이너스 2y 계산하면 y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이쪽도 원래 x 있었고요. 여기에 4x가 넘어가니까 몇 x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y를 x로 표현하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야. 왜? 자, 3x 그다음 마이너스 2y인데 y가 뭐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꾸어도 동일할 거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뭐 여기 부분은 걸음만 갖다 풀어주면 끝일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x에도 마이너스 7에도 전개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될 거냐. 일단 한번 써보면 3x 그 다음 플러스 6x 플러스 14 빼기 9 이렇게 될 거니까 아하 그러면 9x 더하기 얼마? 5인가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9 네. 빼기 5는 4. 정보를 빼보시면 되겠다. 그다음 12번이죠, 그죠? 12번 한번 볼까 합시다. 자, 12번. 자,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뭘 얘기 드렸냐면, 자, 문자가 자, 두 개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자들,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x랑 y라고 한번 해볼까요? x랑 y 문자가 두 종류입니다. 그럼 그랬는데 이 x랑 y의 값을 모두 알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문자가 3개야.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해보자. 그러면 다 알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지 모든 문자의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식이 1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이 1개 부족해. 그러면 이러면 얘네들끼리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문자들끼리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 혹은 뭐 비율 등등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절대로 이 문자의 정확한 값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한 문자를 통일하는 경우를 많이 썼죠. 근데 3개의 경우 식이 1개로 줄어들었어. 문자가 3종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x, y, z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결국은 얘네들 이제 식을 적당히 정리만 해줘도 답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12번이죠, 그죠? 12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12번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래요. 나보고 뭘 구하래? b 플러스 c분의 a 빼기 c 플러스 a분의 b 빼기 c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단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가? 단 뭐라고 써있죠? a, b, c는 0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A, B, C 중에 0이 없다. 그지, 여기 중에서 0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 거죠. 요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A랑 B랑 C가 뭔지 절대로 몰라요. 죽었다 깨라도 모릅니다. 근데요? 네, 죽었다 깨라도 몰라. 그거 알려고 그랬는데? 알려. 네, 몰라요. 아, 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식을 정리하면 그냥 무조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A, B, C에 막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갖다 해볼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 식을 정리할 거니까 A를 넘겨줘. 그럼 B 플러스 C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A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B를 넘겨주면 C 플러스 A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B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넘겨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그럼 뭐가 될 거냐? 너는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마이너스 B분의 B 빼기 C분의 마이너스 C야.
근데 A, B, C가 어쨌든 0은 아니라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약분해주면 얘는 뭐냐? 그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도 할게요. 그지? 그럼 얼마야? 4분의 1. 네, 그래서 1이에요. 그렇구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난도 문제 풀면 안 돼요. 오늘도?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뭐 자꾸 쉬려고 그러는 거 도대체. 좋아요. 좋은 거 같죠? 좋아요. 민주주의다 과반수가 산 사람한테 쉬는 걸로 아니에요, 여긴 지금 독재국가 지금. 아, 제가 기합령. 안 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일단은 좀 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뒤에 거 풀어보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풀어보는 걸 하죠, 그러면. 이거 근데 좀 귀찮은 문제들이에요. 이거는